한 3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상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도를 의심했기 때문인데요. 흉기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하기도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그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만이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피해자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남성은 모두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예, 백 기자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보죠. 네, 사건 2020년 1월로 돌아갑니다. 무려 1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친구를 흉기와 의자로 때립니다. 이유는 바람을 핀 것 같다라는 건데요. 다른 남성이랑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추궁을 하고 그다음 저렇게 때리는 범행까지 이어간 겁니다. 때린 곳에서 멈추지 않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에휴.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만이다. 네가 날 고소하면 나는 너를 더 힘들게 고소해서 널 해치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닷새 동안 계속해서 이 여성을 괴롭히는데요.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만들어진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리게 하고 그걸 다시 손으로 줍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폭행도 이어져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아무래도 끝까지 신고를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직장 동료의 설득으로 인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구를 사랑했냐? 하하, 이 남자가 말이죠. 누구를 사랑했어? 누구를 사랑했어 너?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사실 이런 경향, 아까 방금 한 2번인가요? 그때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 과거에 이야기했던 건 의처증인 거죠. 이 의처증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그만큼 배려하지 않고 그만큼 좋아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하는 작은 행동조차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데 왜 너는 그를 배려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만으로 보면 이 남성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에 대한 어떤 오해의 어떤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살충제를 가지고 난 다음에 살충제를 여성에게 얼굴에 뿌리고 난 다음에 살충제에는 굉장히 인화성 물질이잖아요. 그걸 라이터를 켰다라는 행동을 했다는데요. 저런 행동은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걸 넘어 분명히 이건 사이키아트리한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성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피해 여성 하루라도 빨리 이 남성 곁으로부터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런 자들 그 전과 기록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 지금 30대 남성인데 팀장님 알고 봤더니 전과 19범. 아니 세상에 이거 여쭤볼게요. 나이가 30대인데 전과 19범이 되려면 평소에 어떻게 살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평소에 뭐 법을 밥 먹듯이 위반했는데 아까 그 승희 의원님 얘기했지만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뭐 살충제 뿌려가지고 라이터까지 붙이고 또 뭐 사진도 찍었다고 그래요. 성적 수치점 사진을. 폭행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럴 정도라면은 정말 아주 나쁜 악당인데 자기가 1년 동안 같이 산 여자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불구하고 다른 남성이랑 통화했다고 이렇게 때린다면은 폭행한다면은 이 남자를 좀 어떻게 처벌을 더 강하게 그리고 이런 남자는 눈빛을 봐가지고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요. 만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 남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말아요. 약간 좀 그동안 워낙 많은 이 범죄자들을 상대하시면서 뭔가 좀 딱 이렇게 딱 그 관통하는 무언가가 좀 뭐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실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게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언어 자체에서 폭행 언어 거친다든지 그 눈빛이 너무 살벌하다든지 그리고 이 행동의 액션이 좀 거칠어요. 일반적인 사람 좀 이렇게 우리 앵커님처럼 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피하라는 얘기지 특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자를 만날 때 선택을 좀 잘하시면은 이런 피해를 안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피해를 복구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는 곧바로 신고하셔가지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이번에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혐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네?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성폭행을 저질렀잖아요. 예. 아무리 사귀던 관계라고 할지라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강간이고 또 유사강간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을 해서 그거를 아는 사람에게 또 보내주기까지 아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정말 뭐 살충제 이런 걸로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특수상해, 특수폭행, 강요까지 있는데 이거를 닷새 동안 겪었을 여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닷새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이 그렇죠. 여성에게는. 예. 자, 그럼 이 남성 재판을 받으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재판 과정은 그렇게 폭력을 저지른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 치고는 정말 뭐라고 할까 좀 찌질할 정도의 변명을 된 거예요. 어허. 나 그렇게 뭐 살충제 뿌리거나 한 적도 없고 성폭행도 아니에요. 자발적인 성관계였어요. 그리고 아니 뭐 저 출근도 잘 정상적으로 했고 나한테 청국장도 끓여주는데 뭐 강제로 그렇게 폭행 당했으면 청국장 끓여줬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가혹한 폭력에 시달렸는데 어떤 여성이 자발적으로 뭐 좋아서 청국장 끓여줬겠어요? 당연하죠. 예. 자, 그런데 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꼭 이래요. 앞서 그랬잖아요. 뭐 외도를 의심해. 야,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하면서 막 폭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지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양다리를 거친 건데요. 그 사건이 2020년 1월 29일 날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2월 3일 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2월 7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그때 다른 여성이 이 가해자를 위해서 가해자의 휴대폰을 숨긴 거예요. 증거인멸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죄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데 벌금은 30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이 여성 외에 다른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 다른 여성이 이 가해자를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하 참. 자,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 남자 오히려 자기가 떳떳하다고 찌질할 정도로 좀 변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메신저 내역이랑 녹음 파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근데 재판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보고서 이 사람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돼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요. 사전에 장난스러운 말투로 대화를 했던 여성은 사건 이후에 남성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일거수일투족 나 어디 갔어, 출근했어, 나왔어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고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그리고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자, 승 의원님, 재판부는 이 이자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이 있었는 거죠. 아까 나와 있다시피 여성이 청국장을 끓여줬다. 여성의 내용을 녹음하고 여성에게 존댓말을 하게 되는 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오해하는데 아까 메마른 여성 정우군의 중간에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가 르노 박사의 학습된 무기력화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영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영화 인디안 썸머라는 영화를 보시면 한 여성이 남성에게 굉장히 조종되고 난 다음에 그 남성으로부터 벗어나고 난 다음에 여성이 가고자 하는 장소를 말하지 못합니다. 터미널에 왔는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그 여성은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여성의 모든 사회는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청국장을 끓여주고 존댓말하는 게 결코 당신을 존경하거나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은 지옥 속에서 이 남성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갔다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경찰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첫 번째 순간으로부터 벗어나셔야지 이 순간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근원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그 이자가 자기 동거녀를 막 폭행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야, 나는 어차피 집행유예만 받을 거니까 그거면 그만이야. 자, 이거 보세요. 전과 19범입니다. 저는 나는 어차피 집행유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 워딩에 저는 약간의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전과 19범을 하면서 집행유예로 그냥 뭐 적당히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그냥 별로 뭐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예? 사실 그러니까 반성문 쓰면은 그래 뭐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너 어떻게 뭐
과거 그 또 어렸을 때 참 집이 좀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부부지간에 싸우는 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도 있고 가정폭력 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 특별법도 있고 그 성폭력에는 부부지간에도 어떤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도 옛날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통념 그 법원이 우리에게 꾸짖듯이 우리도 그 법원의 판사님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과거와 다르다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